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화학 유해 물질,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용품이죠. 생리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이라는 제품을 쓴 사용자들이 건강상의 이상 증세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여성환경연대 이한소영 사무처장과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탄 2지구내 부영아파트의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점검이 시행되는 건데요. 경기도는 9월 1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서 모든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부실이 드러나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8 Degrees N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True to Your Heart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2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요즘에 화학 유해 물질에 대한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 여성들의 평생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되는 여성용품도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상 증세를 호소했고 식약처는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성환경연대 이한소영 사무처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검색어에도 뜨고 굉장히 논란이 큽니다. 이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었죠? 네, 매출 순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찾아보니까 뭐 3위인가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깨끗한 나라 측은 뭐 안전한 제품이다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띄우다가 어제야 이제 사과문을 올리고 또 28일부터 환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미 훨씬 전부터 이 제품을 쓰고 몸이 안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찍이 이 생리대 안전 문제를 지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의구심을 가지셨습니까?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건 지난해 깔찬 생리대 사건 보도 이후인데 사실 일회용 생리대 속의 유해 물질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걸 알리고 대한용품 교육을 한 거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일회용 생리대를 면생리대로 바꾸고 나면 생리통이 감소했다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일회용 생리대에는 뭐 고분자 수채라든지 인공향이나 색소를 포함해서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되거나 규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깨끗한 나라 릴리안 제품과 관련해서도 제보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제보받기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모였나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어제 6시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틀 만에 3,900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몇백 건 정도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온 이유가 그동안 이제 인류의 절반이 여성이 4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생리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아무도 나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하, 이게 개개인의 그냥 건강상의 문제로 취급하던 것이 이렇게 공통적인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제야 이제 사회에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이제 뭐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점이 건강상의 부작용이 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로 그 기록해준 증상은 보도된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생리 주기가 감소했거나 변화했다. 혹은 생리통이 심해졌다. 생리 불순, 지렴 이런 얘기를 했고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 등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일상생활은 고사하고 평생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지난 3월에 시중에 10개 제품의 화학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몇 개 종류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면은 대부분 제품 아닌가요? 예. 그 모든 제품을 포함하진 않았지만, 예. 저희가 검출 실험을 의뢰할 당시에 매출 순위를 높은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팔리는 것들 위주로 선정을 하셨군요. 네, 기준이 매출 순이었어요. 그러면 뭐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그 조사했을 때 10종의 생리대에서 여러 가지 뭐 국제암연구소나 유럽연합 기준으로 봤을 때 발암성, 생식 독성, 피부 자극성 물질이 22종이 검출되었습니다. 22종이나 위험 성분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피부 자극이나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그 중에서 8종이고 생리주기 이상 등인 뭐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은 2종 정도로 밝혀졌고 다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뭐 다른 TVOC 계열도 있었습니다. 예. 이 TVOC 관련해서 식약처장이 또 질타를 국회의원들로부터 받던데 네. 이런 참 생소한 화학 성분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제품일수록 안전 기준이 명확해야 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 여성용품 생리대에 적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는데 생리대에 관련한 규제가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따라서 포름알데히드나 뭐 색소, 형광 증백제, 산알칼리 등뿐이고 저희가 검출 실험에서 밝힌 물질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흔히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금 뭐 기준치가 없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물질들이 나왔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깨끗한 나라 측에서도 처음에 이 사건이 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때 식약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화학 제품, 화학 물질 외의 것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안 좋다는 게 지난 3월에 조사 결과 밝혀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검출 실험 이후에 자료도 식약처에 보내고 뭐 전성분 표시제라던가 유해 물질에 대한 조사 규제 관리 대책을 하라고 이제 요청 드렸는데 당시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기준이 없으니까 정부 당국이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조사를 시작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근데 이제라도 식약처가 나서서 품질 검사도 하고 2년으로 예정된 뭐 조사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한 거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품질 검사 항목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검출 실험 결과를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식약처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던가요? 좀 더 명확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 뭔가 뚜렷한 원인 결과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규제하기가 힘들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3월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야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뭐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뭘 좀 해야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이제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가 작년 10월 이후로 그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가 작년 10월에 시작했으니까 내년 10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뭐 필요하다면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물질이 몸에 안 좋고 어떤 것들을 빼야 되는지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또 걱정이 되는 것이요. 여성용품을 포함해서 아기 그리고 성인들이 쓰는 기저귀도 비슷한 물질이 들어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걱정이
좀 필요한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듣는 얘기 중에는 아기용 기저귀를 생리대 대신 사용하니까 피부 발진이나 증상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어린이용 기저귀나 특히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품목이니까 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서 하여튼 릴리안 제품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게 릴리안 제품뿐만이 아니라 전체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또 일회용 생리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기저귀라든지 여성용품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좀 근본적인 관리 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고 있는 것이 이제 집단 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집단 소송을 시작한 곳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저희도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예. 저희 단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하. 저희가 그 제보를 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 그렇게 부작용을 호소한 여성들이 많은데 그거를 누구도 나서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받았고 또 하나는 그 식약처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때 이 목소리를 모아서 관련한 근거랄까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싶어서 모았고 한시적으로 모았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다음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렇게 많은 제보가 올 줄 몰랐다고 예상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떤 이유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핵심 내용을 얘기하실 건가요? 예, 오늘 기자회견에는 3,009명 제보하신 분 중에서 20대 2명하고 40대 1분이 참가해서 직접 겪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제보한 실태를 보고하고 저희들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게 오늘 그 기자회견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지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환경연대 이한소영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법인 택시 기사 권경호입니다. 비 오는 날은 아무래도 지하가 좀 안 좋으니까 도로를 평상시보다 좀 줄이고 기계 조작이라든가 딴 날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되죠. 손님하고의 관계. 그렇죠. 손님이 가고자 하는 길로 안 갔을 때 그 다음에 손님들은 내비보다 내가 평상시에 다니는 길이 더 빠르고 좋은 길인데 손님들하고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게 좀 힘든 죄송하다 이렇게 손님한테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자분들 애기들 많이 데리고 탈 때 목적지까지 골목골목까지 다 냈을 때 고맙다고 인사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아요. 기사들이 사명감을 좀 가지고 택시를 해도 담배를 많이 피운다거나 차 안이 청결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손님들이 타고 아주 불쾌하거든요. 운행을 하면서 스스로 기사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사복을 입어서 깔끔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정복을 입어야 된다는 한 벌은 제공을 하고 한 벌을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 사야 된다는데 그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그것도 불편합니다. 평상시보다 실내에서 우리는 이제 에어컨 바람을 많이 쏘이고 하니까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내려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건강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권경호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차 안 청결 문제네요. 대부분 기사님들께서는 그 차 안을 영업 공간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또 일부 기사님들 보니까 특색에 맞게 본인 스타일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택시를 한번 탔을 때 어떤 게임, 보드 게임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마이크 같은 거를 주고서 뭐 오늘 속상한 일 없었냐 나한테 다 털어놔라 이런 분들도 계셔서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손님 입장에서도 택시에다가 뭐 쓰레기 두고 내리거나 아니면은 발에 흙 많이 묻었을 때 좀 털고 탈 수 있는 그런 매너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권경호 기사님께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TLC의 No Scrubs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뒤 맛있는 여행 코너에서 여행지 소개해드리고요. 서울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 전해드립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올 때 비가 오던가요? 올 때는 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일찍 나왔거든요. 네. 나올 때는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아하. 네, 나올 때보다는 조금 좀 하늘이 좀 맑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장마철 못지않게 굉장히 습해요. 장마 같아요. 그렇죠. 뭐 태풍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아. 오늘은 그 말처럼 시간을 두고 오래 즐길수록 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오래된 것들의 아름다움이 모여있는 고요하고 다소곳한 삶의 터전 경주시 안강읍의 세신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아하, 경주, 천년고도 경주. 네. 세신마을 이름이 굉장히 예쁘네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심이라는 말은요, 씻을 세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이름 그대로 마음을 싣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세심마을은 경주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차를 더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하. 흔히 떠올리시는 경주의 그곳은 아닙니다. 네. 약간 외곽인데 저는 이곳을 가끔 쉼이 필요하면 가끔 찾아가거든요. 요새 왜 이렇게 멍 즐기는 게 굉장히 뇌를 쉬게 하는 과학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런 멍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경주 외곽에 있다 보니까 자연으로 온통 둘러싸인 공간이에요. 예. 논길을 따라 지나가면 마을 입구에 소나무 숲이 있고요. 그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느티나무가 이렇게 반겨주도 가지를 벌리고 있는 곳이에요. 어허. 마을 자체가 디귿자의 형태로 산들이 이어져 있고 그 사이로 맑은 물이 흘러서 정말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사시는 사람들의 터전임을 알 수가 있고 누구든 이곳에 가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마을의 시간과 약간 농촌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저도 지금 사진을 찾아봤는데 네. 조용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을길만 다녀도 굉장히 풍경이 예뻐서 그러게요. 그리고 또 마을이 이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예. 1시간이면 다 돌아보실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근데 동네네요. 그래서 길을 따르면서 길멍을 즐기기에도 좋고 계곡가에 앉아가지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네. 닫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예. 굉장히 편안한 곳이에요. 아, 경주의 또 다른 경주라고 불리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경주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바로 신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강읍에 자리한 시신마을은 신락 속 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주의 또 다른 경주라고 불리는데 이유는 이 신라의 마을에서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회세 이현정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조선의 학자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서 이 마을에는 이런 조선시대의 학자들과 관련된 문화자원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곳이 마을의 입구에 있는 옥산서원인데요. 이 옥산서원은 흥선대원군의 그 서원 철폐령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곳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병산서원, 도선서원 등과 더불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 있는 곳인데 서원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예. 저는 막상 이 서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서원에서 정말 이현정 선생이 후예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 마을이 되게 예쁜데다가 예. 이 옥산서원 바로 옆에 자개철이라는 계곡이 흐르고 그 풍경이 정말 예뻐서 저는 항상 내려가면 한 3일 정도 내려가
내려가면 하루 정도는 이 숲이 계곡천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물수도 굉장히 좋고 숲도 예뻐요. 특히나 이 계곡 한쪽편에 가면 아주 넓은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세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회재 이현석 선생이 직접 새긴 글씨라고 해요. 정말 이곳에 앉아서 그 물소리를 듣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있으면 풍광이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그 때문인지 몰라 편안하면서 마음이 닦이는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 시절에 이 기자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다면 저는 불량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체 휴강. 뭐 날씨도 좋은데 옆에 계곡 가서 술이나 한잔 마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경치가 참 좋은데 그 주변에 또 돌아볼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재 이현적 선생이 옥산서원은 그 후에 이현적 선생이 사후에 만들어진 곳이고요. 낙향을 하고 그곳에 내려가서 동락당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서 자연을 즐기며 살았던 공간이 있어요. 동락당은 그 홀로됨을 즐기는 고독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인데 보물 413호를 지정된 곳이에요. 회재 이현정 선생이 직접 설계를 하고 다 지었는데 집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다시 마당이 하나 있고 그 사이로 골목길 같은 이렇게 담길이 이어져요. 그 사이길로 지나서 나가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자개천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끝에 개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실제로 그 안쪽 살림은 아직 그의 후예가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 계곡가에 있는 개정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개정이라는 정자는 한국의 정자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는 곳이에요. 한옥과 자연의 만남, 그 하빌의 궁극을 보여주는 건축물인데 그냥 그걸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바라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좋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되는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어왔고 이런 풍류를 즐겼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곳은 저는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에 많이 갔었는데 겨울에 가면 말 그대로 고독을 즐기기 굉장히 좋고요. 봄에는 푸르른 초록, 여름에는 계곡의 물, 가을에는 단풍까지 어느 계절에 가셔도 편안함을 즐길 수 있고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약간 쉼이 즐기고 싶으신데 아직 휴가를 못 다녀오신 분들 있으면 경주에 약간 역사 유적 많은 그 관광지 말고 조금 외곽으로 가셔가지고 이곳에서 약간 멍을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멍. 굉장히 복잡한 도시 생활의 도피처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또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 마을 안쪽에 이런 마을을 닮은 먹거리 밥상을 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밖에 하지 않아요. 딱 하루 딱 한 첩 점심을 하는데 메뉴도 하나예요. 그냥 한정식이에요. 2명이 가면 이게 15,000원, 3만 원인데 이제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내려가더라고요. 딱 밥상을 차려내는데 이 집의 음식의 80%는 다 그날 만든 음식이에요. 나머지 20%는 장아찌류나 김치류를 빼고 그날 만들어내는데 그날 또 계절에 따라 음식이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연의 밥상 그 오롯이 옮겨놓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마을처럼 음식의 맛과 향도 되게 편안해서 드시고 나면 속도 되게 편안한데 딱 먹고 나오면 이 밥상을 차려내는 사람도 이 음식도 되게 이 마을을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음식으로도 약간 힐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쉼터를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경북 경주의 세심마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It's the right kind of love. It's the right kind of night. You're the right kind of girl. Ooh. 제레미 조던이 부릅니다. The Right Kind of Love 듣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건입니다. 예, 서울의 버스 업체인 송파상온이 100대가 넘는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송파상온이 운영하는 9개의 노선입니다. 버스 104대의 운행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예. 6개 노선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무려 열흘간 운행이 중단됐고요. 다른 3개 노선은 어제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일단 버스 운행이 재개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예. 이 문제가 송파상온 차고지와 재개발 관계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송파상온의 차고지가 거여동 주택재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요. 예. 재개발 조합 측은 당연히 차고지를 비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송파상온 측은 대체 차고지를 찾기 어렵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재개발 조합 측에서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요. 회사 측이 버스를 바리케이트로 이용하면서까지 강제 철거를 저지하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서울시와 송파구의 주재로 양측이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단 재개발 지역 안에 32개월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차고지를 두기로 한 건데요. 예. 급한 불은 껐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사용할 대체 차고지는 어쨌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원만하게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타이완 외식 업체들의 직원들이 단체로 서울에 놀러 온다고요? 네, 정확하게는 2천여 명이요. 서울로 단체 포상휴가를 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모두 타이완 외식업체 임직원들이고요. 이달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80에서 90명씩 나눠서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타이완이나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는 관광객처럼 포상 차원에서 서울을 찾는 단체 관광객에겐 1인당 최대 3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런 노력들 때문에 올해 상반기 타이완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8%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귀농을 희망하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농장을 만든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네, 서울 안에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예. 올해 안에 지방에서 2-3개 농장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귀농 전에 미리 농사일을 체험하고요. 적응에 필요한 교육도 하겠다는 취지인데 서울 농장에는 숙소와 강의장, 영농 실습장, 또 농자재 보관 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을 닫은 학교 등 폐교 등을 포함해서 적당한 부지를 제공하고 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서울시가 농장에 대해서 한 곳당 최대 7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서울시청사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예비 부부를 상대로 서울시가 신청을 받는다고요? 네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건데요. 지금까지 150여 쌍이 서울시청사 지하에 있는 시민청 아니면 서초동에 있죠. 서울연구원 뒤뜰에서 그야말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소 이용료가 6만 6천 원입니다. 이번에는 내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요. 인터넷 신청을 받는데 결혼식이 가능한 요일은 매주 일요일 그리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예. 더 자세한 상황은 시민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시민청 홈페이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건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돈 맥클린이 부르는 And I Love You So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ve lived